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스포츠토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AS 로마와 브라가입니다. AS 로마는 유로파에서 5경기 중 1승에 그치며 중위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기에 리그에서의 부진까지 겹치면서 감독이 경질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팀 전력은 매우 뛰어나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기에 사실상 예견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레체와의 대승은 팀에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도브비크가 결장한 상황에서도 디발라가 공격을 이끌었고 셀레메이커스, 코네, 만치니 등 핵심 자원들이 득점에 성공하며 팀의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브라가는 홈에서 호펜하임과 텔아비브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24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리그에서는 스포르팅과 포르투 등 강팀들에 밀리고 있지만 유로파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만 홈 경기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인 반면 원정에서는 다소 부진한 경기를 펼쳤기에 이번 경기에서 승점을 추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브루마와 아길레라 등 공격수들이 적극적으로 압박을 펼치며 실점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AS 로마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브라가는 니아카테와 페르난데스 등 리그에서 뛰어난 수비진을 자랑하지만 유로파에서는 강팀들의 공격을 막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AS 로마는 중원에서 코네와 크리스탄테가 경기를 지배하며 디발라와 셀레메이커스가 공격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AS 로마가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AS 로마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올림피아코스와 트벤테입니다. 올림피아코스는 최근 원정 경기에서 부큐레슈티와 무승부를 기록하며 시즌 초반 아쉬운 출발을 했습니다. 유로파 첫 경기에서 리옹에게 패하며 다소 부진했으나 브라가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최근 4경기에서 2승 2무를 기록하는 호성적을 올렸습니다. 수비진에서는 피롤라와 코스티냐가 중심이 되어 3경기 연속 실점하지 않았고 무자키티스의 중원에서의 존재감도 돋보였습니다. 이번 경기는 홈경기이므로 야렘척, 엘카비, 마수라스 등 득점력을 갖춘 선수들이 활약할 가능성이 큽니다. 트벤테는 유로파 대회에서 5경기 동안 승점 3점에 그치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니스와 메뉴 등 강팀과의 경기에서 승점 1점을 챙기긴 했으나 홈에서의 연패가 결정적인 문제로 작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남은 경기에서 전승 수준의 성적을 올리지 않는다면 16강행은 물론 플레이오프 진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정 경기는 되겠지만 라츠와 람머스, 스테인 등 공격 자원들이 경기를 적극적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올림피아코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트벤테는 최근 리그 경기에서 호벤에게 6골을 내주며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스테인이 이번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다소 기복이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올림피아코스는 홈 경기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며 마수라스와 윌리안이 측면에서 활발히 움직이며 상대 수비를 흔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올림피아코스가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림피아코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빅토리아 플젠과 맨유입니다. 빅토리아 플젠은 이번 대회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와 파우크와 같은 강팀들과의 원정 경기에서 확실한 결정력을 발휘하며 패하지 않았고 소시에다드와 키이우를 상대로 연승을 거두었습니다. 리그에서 스파르타 프라하와 슬라비아 프라하를 위협하는 강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유로파에서도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는 어려운 상대를 만나게 되므로 무리한 공격보다는 수비 위주로 패배를 피하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큽니다. 맨유는 최근 리그에서 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아스날 원정에서는 세트피스 수비가 흔들렸고 노팅엄과의 경기에서는 공격적인 운영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일룬과 저크지, 레시포드와 같은 언제든지 경기를 해결할 수 있는 공격 자원들이 있고 페르난데스와 마운트 등 공격 전개를 맡을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록 최근 패배는 없었지만 이번 대회에서 16강 직행을 위해 원정 경기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승리를 목표로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맨유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빅토리아 플젠은 비드라와 이르카 같은 최전방 공격수들이 문전 침투를 통해 기회를 골로 연결할 수 있지만 맨유의 중앙 수비수인 데리흐트와 마르티네스는 쉽게 공간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페르난데스와 우가르테가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경기를 이끌며 기회를 만들고 레시포드와 호일룬이 이를 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맨유가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맨유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위니용과 니스입니다. 위니용은 현재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릴 수 있는 2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팀의 경기 수가 아직 충분히 남아있어 순위 변동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홈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합니다. 보니페이스가 팀을 떠난 이후 9번 유형의 완벽한 공격수를 찾지 못했지만 부팔과 마치다, 이바노비치, 후세이니 등 공격진의 구성이 나쁘지 않아서 기대를 걸어볼 수 있습니다. 니스는 이번 대회에서 다크호스로 평가받았으나 5경기에서 승점 2점에 그치며 탈락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연승을 거둔다면 24위권 내 진입은 가능하지만 그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원정에서는 충분히 승산이 있는 팀을 상대함으로 소극적인 운영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상을 중심으로 무코코와 라보르드 등이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파고들며 경기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접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르아브르전에서 승리하며 분위기 전환에 성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대회에서 니스의 원정 경기력은 다소 기복이 있었습니다. 물론 로사리오와 은돔벨레가 이끄는 중원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위니용 생질루아즈는 버지스와 메갈리스터 등 탄탄한 수비진을 보유하고 있어 니스에게 경기를 주도할 기회를 쉽게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포르투와 미트윌란입니다. 포르투는 최근 두 경기에서 승점 1점만을 추가하며 다소 아쉬운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원정 연전 일정이었고 특히 유로파 선두인 라치오와의 원정 경기를 치렀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리그에서는 스포르팅이 부진한 상황 속에서 우승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유로파에서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강팀입니다. 홈에서의 강점을 살려 유스타키오가 공격 라인을 끌어올리며 갈레노와 오므로디온이 공격을 적극적으로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트윌라는 최근 두 경기에서 부큐레슈티와 프랑크푸르트 등 상위권 팀들에게 패하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그의 강팀으로서 유로파에서 20위 자리를 지키며 다음 라운드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성이 부상으로 장기 결장 중이지만 부크사가 스트라이커로 그 공백을 확실히 메워주었고 안드레아센과 고고르사 등이 이 선에서 좋은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포르투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미트윌라는 쇠렌센과 은바부 등 수비진이 탄탄하여 안정적인 방어를 보여주는 팀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원정 경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이 미트윌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반면 포르투는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경기력이 뛰어나고 오므로디온이 안정적인 마무리로 득점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결국 포르투가 승리하여 순위 경쟁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포르투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아약스와 라치오입니다. 아약스는 유로파 리그 시작 이후 4라운드까지 무패로 선두권에 위치했으나 소시에다드 원정에서 패하면서 순위가 하락했고 리그에서도 알크마르에게 패하며 분위기가 흐트러졌습니다. 이번 홈 경기를 통해 반등을 노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부상이나 징계로 인한 주요 선수들의 이탈은 없으며 브로비와 베흐호스트 등 컨디션이 좋은 공격수들이 있으며 렌시와 하토 등 측면에서의 돌파로 공격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치오는 유로파 리그에서 1위를 달리며 우승을 향한 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라운드에서는 루도고레츠와 비기긴 했지만 대회 시작 이후 4연승을 기록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리그에서는 나폴리를 홈과 원정에서 모두 제압하고 코파 이탈리아에서 탈락시키며 리그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최근 이삭센, 자카그니, 디아, 페드로 등은 뛰어난 마무리로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접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홈에서의 이점을 가진 아약스가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핸더슨, 클라센, 베르기스 등 중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아약스는 라치오 상대로도 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비에서 뛰어난 역할을 하는 베지노가 경기 내내 철저하게 수비를 다지며 상대의 공격을 차단할 것이고 패트릭과 로마뇰리가 최종 수비를 책임지며 라치오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레인저스와 토트넘입니다. 레인저스는 지난 라운드 니스 원정에서 승리하며 순위를 상승시켰습니다. 리그에서는 셀틱과 에버딘 등에 밀려 다소 아쉬운 순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유로파에서는 여전히 분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니스 원정 경기는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데저스를 대신해 출전한 함자 이가마네가 뛰어난 문전 침투로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체르니는 경기 내내 역습을 주도하며 팀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토트넘은 유로파 리그 시작 이후 3연승을 거두며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갈라타사라이 원정에서 패배한 뒤 로마와의 경기에서 극장골을 허용하며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리그에서도 본머스와 첼시의 연패를 기록하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프리킥 상황에서 메디슨과 포로 등 동료들 간의 갈등이 생기는 등 최악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분위기 반전을 이끌어내야 할 시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첼시와의 경기에서 복귀한 센터백 듀오인 판더벤과 로메로가 다시 부상을 당해 이번 경기에 출전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데이비스 역시 부상으로 빠지게 되어 토트넘 수비진의 전력 누수가 불가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구신과 우도기 등은 정상적으로 경기에 출전할 수 있어 그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존슨, 쿨루셉스키, 손흥민 등 공격 자원들이 원정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레인저스의 수비를 압박할 것으로 보이며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8번째 경기는 보데글림트와 베식타스입니다. 보데글림트는 지난 라운드 원정에서 패하며 연패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대회 초반 좋은 출발을 했지만 카라바호와의 패배 이후 분위기가 위축될 뻔했으나 메뉴전에서 에브옌과 진커나엘의 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승점을 추가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순위가 17위까지 하락하게 되었고 이번 경기를 통해 반등이 필요합니다. 하우게와 진커나엘 같은 해결할 수 있는 선수들을 앞세워 홈에서 승리를 목표로 할 것입니다. 베식타스는 반드시 승리해야 했던 텔아비브와의 경기를 패하며 연승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리그안 강호인 리옹을 꺾고 말메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중위권으로 상승했으나 이제는 24위 밖으로 추락할 위험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원정 일정에서는 지나치게 공격적인 운영보다는 수비에 중점을 두고 버티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접전이 예상됩니다. 보데글림트의 홈 경기력이 뛰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베르그와 에브옌 등 리그에서 최고 수준의 중원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마리우와 페르난데스 같은 수비 가담에 능한 볼란치들이 중원에서 쉽게 공간을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베식타스는 파울리스타가 상대의 주요 공격수인 하우게를 철저히 막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보데글림트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리옹과 프랑크푸르트입니다. 리옹은 베식타스와의 경기에서 패배하긴 했으나 나머지 4경기에서 승점 10점을 확보하며 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리그앙에서도 최근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5위로 올라섰고 전반적인 흐름이 매우 긍정적입니다. 비록 재정적 페어플레이 위반 가능성으로 강등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선수들의 경기 집중력은 매우 뛰어납니다. 톨리소와 베레타우트가 중원에서 경기를 장악하고 있으며 라카제트와 세르키는 득점 기회를 확실하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라치오와 빌바오 등과 함께 4승 1무를 기록하며 선두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풀젠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 슬라비아 프라하, 베식타스, 미트윌란 등을 연파하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최근 흐름은 다소 아쉬운 상태입니다. 포칼컵에서는 하락세에 있는 라이프치히에게 완패하며 탈락했고 하위권 팀인 아우쿠스와 비기며 분데스리가에서도 연승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번 일정은 원정에서 난적을 상대해야 하므로 수비에 중점을 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리옹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프랑크푸르트는 최근 2경기에서 5골을 허용하는 등 수비가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투타와 코우 등 최종 수비진이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번 경기는 원정 일정이기에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반면 리옹은 최근 경기력에서 상대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홈 경기에서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체르키와 미카우타제의 지원을 받으며 라카제트가 공격을 이끌어갈 리옹이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리옹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토토를 처음 접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 스포츠 토토를 좋아하시지만 적중률이 낮아 고민이 많으신 분, 경기 시작 전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수익을 위해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돈 날리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영상들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